산자부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 위원장. 이 관세 폭탄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네.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대중국 무역 비중은 좀 낮았습니다. 줄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대미 투자가 많이 늘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미 투자가 지난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면서 딱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 수출도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미장 진출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네. 또 이제 이 무역 그 비중의 편중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뭐 통상 관련된 거는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보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 네. 이 경제 안보 차원의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통상 차원의 대처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외교부나 국방부, 뭐 산자부, 뭐 중기부,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까지 이걸 경제 안보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에 이런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지금 경제안보 차장 자리가 이번에 신설이 돼 있고요. 이번 네. 정부 들어서 지금 그 경제안보 차장이 3차장이 그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보실에 그 경제안보 차장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뭐 그 이슈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처적으로 그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확인해봤더니 그 차장 가지고는 이 컨트롤 타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요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에요. 네. 이거를 미국은 이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경제안보 문제를 거기도 딱히 경제안보 문제로 찍어놓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NSC와 NEC가 그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거기는 트럼프가 수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신임 경제안보실 차장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총리라고 상의해서 빨리 2달도 이거 다음 정부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제일 급하니까 네. 경제안보 이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자. 네. 이거는 총리급이나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수준에서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외교부, 그다음에 뭐 국정원 그리고 그 뭐 금융이 다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이 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정부하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기가 잘 됐나요?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경제안보 만약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지금 대행께서 그 복귀하시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안보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그 우리 4대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는데 네. 요거를 이번에 이제 급하게 이제 불 끄니까 뭐 비상 체계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갑자기 그냥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 주시고 다음 신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대처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 전략은 뭐였냐? 미중 시너지가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어요. 지금 보통 60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는데 전 30년은 미국, 그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한국이 발전한 거죠. 후 30년은 미국, 중국의 협력 하에서 발전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런 특혜를 입은 나라가 없어요. 지경학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탑 티어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미국,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지경학적으로 엄청난 특혜인데 미국, 중국이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재앙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택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가 전략적인 큰 쟁점을 안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트럼프 폭탄을 맞은 김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말고 이 전략의 재구성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냐? 지금 미국의 자본과 기술 또 뭐 고급 상품에 대한 시장 이 역할을 미국이 이제 의미가 미국이 견제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이 우리가 중간재 공급하는 시장이었어요. 공장이었어요.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이제.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은 추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중 시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산자부 장관님 전략이 있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 태풍을 지나가고 나면 사실 우리 산업의 본원적인 그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아니, 저는 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원망스러운 게 지금 이런 변화가 지난 2, 3년 동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주력 산업 6개가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반국가 세력 타령이나 하고 이런 경제 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이 대책은요, 미국, 중국 중에 미국 선택한다. 이게 대책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과의 협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국, 중국 말고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 말고 하라고 그러면 되게 아시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런 원오브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아시아,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 알타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세안 다 합쳐서 14개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큽니다. 시장이 커요. 공장도 크고 인력도 많아요. 그럼 이 알타시아, 아시아 시장을 또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글로벌 전략으로 우리가 돌파하겠다, 개척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좀 했어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약간 심폐스 걸렸잖아요. 자, 요 단기 대책 말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차원에서 이 아시아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지금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대한민국을 추월하든 대한민국을 견제하든 상관없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폭풍이, 이게 트럼프보다 훨씬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산자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한번 좀 서면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대안을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네, 중요한 문제 의식이시고요. 저희 그 산업 전략에 나중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네. 이 아시아 지역 진출하기 위해서 리서치센터 만들자고, 자, 민간 9명, 그다음에 저 정부 공무원 9명, 18명으로 안을 올렸대요, 윤석열 정부 때. 퇴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 박사들 3명만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아니,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지금 아시아가 우리의 대안인데, 미래 전략인데, 여기 18명 보내는 예산이 없다고 3명만 보내고. 이 산자부 장관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됐다는 건데. 이런 안목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갑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